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관광자원으로 명성마저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길거리에 나서기조차 힘든 현실 취재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이 늘고 있지만 재원 대책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도내에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거리 곳곳에 편의시설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시각장애인 분들은 편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권희삼 씨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녹색 신호를 듣기 위해 음성 유도 리모컨을 눌러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주변에 또 다른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가 있긴 한데 신호음이 너무 작아 찻소리에 묻혀버립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도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처럼 무릎 높이의 볼라드에 걸려 시각장애인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광고물이 세워진 데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차량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점자 블럭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조차도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골목 같은 데서 차가 튀어나오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진 적도 있었고요. 또 혼자 다니기가 겁이 나가지고 집에서 많이 있게 되고 그래요. 도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12,000여 명에 이르지만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중증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정부로부터 안내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65세 미만 된 사람들끼리 받은 사람들은 65세, 70세, 80세까지도 하는데 65세가 넘더라고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못 받아요. 부족한 편의시설과 지원제도의 허점 속에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거리에 나서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부담이 여전해 무상보육 취지를 무색해 합니다. 전국의 주요 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무상보육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 부족분인 민간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차액 보육료 지원액은 내년도 시군 70% 포함 15,000원에 불과한 전국 17개 시도 최하위 수준으로 무상보육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셋째 아이 출산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는 1,500여 명으로 10년 전 2,545명과 비교하면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출산 장려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를 꺼려하면서 한 자녀 가정이 47.6%로 절반을 차지했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역대 최저치인 13.5%로 추락했습니다. 낮은 취업률로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은 특성화고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24개 특성화 고등학교의 80% 이상이 미달 사태를 겪게 되자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개선안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난해 현장 실습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상승하던 취업률도 20%대로 추락해 존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곳곳에 낚시객과 관광객이 버린 온갖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방조제의 관광 이미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장이라는 총 길이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간간히 눈비 흩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낚시 명소로 입소문을 탄 탓인데 주변에는 온통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낚시객 출입이 통제된 가력항 부근도 마시고 버린 음료수와 술병 사이로 낚싯줄이 뒤엉켜 있습니다. 볼 때마다 쓰레기가 좀 많이 있는 것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어망이나 부표나 낚시하시다가 그냥 가시는 쓰레기도 많이 발생되는 거. 방조제 바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부표와 폐그물 같은 버려진 어구들이 돌틈 사이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플라스틱 병도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에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은데 저 멀리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병도 더러 눈에 띕니다. 파도에 의해 밀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어 표기가 선명합니다. 지난해 말 고군산 군도까지 육로가 연결되면서 관광객이 늘었고 버려지는 쓰레기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구역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뉘어져 있는 탓에 쓰레기는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저희 쉬지 않고 다 관리는 되고 있는데 다만 주말엔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큰 것들 위주로만. 쌓여가는 쓰레기에 천혜의 관광자원이라는 새만금의 명성은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새만금개발청 합동점검단은 지난 열흘 동안 도로 건설 등 공사 현장을 돌며 배수시설 불량과 화기 취급 부실 등 20건의 미흡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특히 겨울철이 공사장 품질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하다고 보고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진 대피 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1마을 1대피소 지정 작업을 벌여 지진 대피소를 지난 2016년보다 2배 이상 많은 1000여 곳으로 늘렸습니다. 대피소는 학교 운동장과 대규모 공터 등 안전하고 접근이 쉬운 곳으로 선정됐으며 원활한 대피를 위해 대피 장소에는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로 재해 예방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연계한 활동으로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146억 원 증가한 826억 원의 국가 예산을 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국가 예산에 지방비를 더한 1,600여억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과 우수 저류 시설 설치, 급경사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심공원은 향후 2년 뒤부터는 땅 주인의 의지에 따라 모두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시군마다 재원 마련과 개발 방식 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의 소라공원입니다. LH가 공원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익산시도 인허가에 적극적입니다. 익산의 마동과 수도산 등 다른 4개 공원에는 민간 사업자 개발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도시공원은 향후 20년 안에 지자체가 매입해야 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놔두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는 토지주가 해당 사유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 지역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린공원 8곳이 해당되는데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4천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특례 사업을 허용해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즉, 공원의 30%는 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유재산 침해 해소와 또 자연환경 보존, 또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확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발구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민간협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나 학계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정 지원이 없는 한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편 도내 도시공원의 60%에 이르는 29.4제곱킬로미터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난개발 양상인 도내 태양광 사업에 규제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도내 태양광 사업 허가는 만여 건에 1,800메가와트 규모로 1년 사이 7배가 늘었고 올 들어 9월까지도 작년의 90%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허가는 3년 사이 무려 87배나 폭증했지만 전담 직원 부족으로 서류상 허가에 그치는 등 난개발을 막을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적 정보가 제공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약을 맺고 조속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측량 기술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우선 추진과 각종 정책 공동 발의, 업무 지원과 교육 홍보 등에도 나섭니다. 순창 담양간 국도 확보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지방 국도관리청은 최근 순창 장류단지에서 전남 담양읍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통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24호선은 9년간 875억 원을 투입해 11.8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면서 운행거리가 2km로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당초 20분에서 10분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어젯밤 6시 반쯤 장수군 장수읍의 한 한옥주택에서 불이 나 84제곱미터 건물 2개 동 전체를 태우고 1,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행랑채 헛간에서 시작된 불이 본체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생했던 지난 여름,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는데요.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이번 겨울, 익산시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 승강장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시군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한겨울 버스 정류장은 추위도 추위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가장 큰 골칫덩입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5곳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장군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동장군 쉼터는 기존 승강장에 비닐을 씌우거나 승강장 옆에 투명 비닐로 된 바람막이 텐트를 설치해 바람을 막아줍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동장군 쉼터를 1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동장군 쉼터를 10개소로 확대해서 겨울철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권익형 군수는 관내 하수도 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완주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우수 사례로 꼽힌 살기 좋은 지큐빌 공동체와 용진 뒷북치기 공동체, 이서 달팽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나서 자신들의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공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의 행복을 전하는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업체 전복지회 김태경 대표가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해 써달라며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영수 이사장은 장수군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학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완주군 고산면 양아리 남학마을 주민들께서 25만 2천 원, 삼내읍 삼내리 주공 1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50만 원, 구아리 후아마을 주민들께서 40만 5천 원, 하리 신풍마을 주민들께서 3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구 삼내읍 구아리 유리마을 주민들께서 31만 원, 김제시 요촌동 진교마을 주민들께서 13만 9천 원, 익산시 춘포면 학연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갈전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춘포면 원정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고창군 고창읍 상성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월산마을 주민들께서 23만 원, 미영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중국 문화원과 협업으로 내일 강당에서 중국 가극무용극원 민족악단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완주 문예회관은 내일 거미와 군조 등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한울림 합창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주 영화제작소는 내일 개봉작 한 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를 진행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자수의 화려한 자태를 엿볼 수 있는 자수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난 마이산 소원 비축제가 마이산에서 소원을 빌면 뭐든 되지라는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12일간 마이산 북부 명인 명품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임실구는 치즈 테마파크에서 22일부터 4일간 산타 축제를 개최합니다. 남원시는 22일부터 나흘간 남원 예초남 광장에서 추억을 쌓는 동동 동화축제를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가 모레 군산시청에서 음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내년 3월까지 제2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을 접수받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5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2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0도에서 8도, 동북권은 무주 0도에서 6도, 진안 영하 1도에서 4도, 서해안권은 군산 4도에서 7도, 고창은 0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군산 소룡동과 부안이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